안녕하세요. 새내기할배입니다. 이번 영상은 혈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혈관 건강과 맨발 걷기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혈관과 관련된 내용은 여러 번 다루었지만 그것들은 맨발 걷기의 효과를 입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주로 다루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질병의 관점에서 맨발 걷기를 바라봅니다.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즉, 맨발 걷기가 동맥경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될까? 라는 내용을 다룹니다. 흔히 우리가 혈관 건강이라고 말하는 것은 동맥과 모세혈관의 건강을 말합니다. 혈관 건강을 다루는 수많은 영상 중에 정맥을 주제로 한 영상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정맥질환은 의료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심장내과 또는 순환기내과 의사들이 말하는 공통된 의견 중에는 동맥이 건강하면 암에 걸리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심장내과와 순환기내과는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심장내과와 순환기내과가 따로 있는 병원은 단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혹시 부서를 언급할 일이 있으면 심장내과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심장내과 또는 순환기내과의 학회 이름이 대한심장학회이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률 순위는 혈관 질환이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리지 않는 한 혈관만 건강하면 죽을 때까지 죽을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일부 심장내과 의사들이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스타틴을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에 견주는 것도 언뜻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혈관 건강을 지키자라는 말은 동맥혈관을 관리하자라는 말과 거의 같은 말로 쓰입니다. 물론 모세혈관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는 모세혈관도 동맥혈관 관리에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동맥을 먼저 살피는 것 같습니다. 동맥경화는 엄밀하게 죽상경화와 동맥경화로 나뉩니다. 흔히 말하는 동맥경화는 죽상경화를 말합니다. 죽상경화란 혈관 어느 곳에 죽처럼 생긴 오물들이 들러붙어 피의 흐름을 방해하고 나아가 혈관을 막거나 피떡, 즉 혈전이 생겨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증세를 말합니다. 이에 비해 동맥경화란 대개 동맥혈관 자체가 딱딱해지는 증세를 말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죽상경화의 두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동맥경화 관련한 두 핵심 포인트란 동맥경화를 설명하는 심장내과 의사들이 교리처럼 말하는 내용을 말하는데 바로 동맥경화, 즉 죽상경화의 위험인자와 발생 메커니즘입니다. 오늘은 동맥경화와 죽상경화를 구분하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맥경화라고 하면 죽상경화를 함께 말하는 것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맥경화의 위험요소 또는 인자로 대부분의 전문가가 공통으로 뽑는 것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담배입니다. 물론 의사마다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의사들은 이러한 위험인자가 있으면 바로 동맥경화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약을 먹으라는 말이죠. 이제부터는 동맥경화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동맥경화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대체로 4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높은 혈압이 혈관의 이곳저곳을 뜯어냅니다. 그러면 혈관에 손상이 생깁니다. 그 손상된 곳에 LDL 콜레스테롤이 가라앉아 뭉치기 시작하고 여기에 칼슘 찌꺼기나 다른 이물질이 들러붙어 점점 커지면서 경화반을 만들고 키웁니다. 이 시나리오는 아주 간결하기 때문에 많은 심장내과 전문의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에서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심플해도 너무 심플하죠? 우선 혈압이 높다고 혈관이 손상될까요? 이 메커니즘을 근거로 현대의학은 고혈압 약을 먹어 혈압을 낮추고 고지혈증 약을 먹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야 동맥경화를 막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고혈압은 그 자체만으로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기 어렵습니다.
이미 손상난 곳을 더 크게 키우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아무리 압력이 커도 그 자체로 혈관에 상처를 낸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동맥의 혈압은 심장에서 나올 때 가장 높고 동맥 끝부분의 혈압은 거의 0에 가깝다고 합니다. 꼭 그럴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위치에 따라 혈압은 대체로 일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액은 액체인데 관을 지나가는 액체가 압력이 높다고 관 이곳저곳에 작은 상처를 낸다는 것은 무언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압력이 높으면 터질 수는 있겠죠. 그러자 두 번째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혈관 내피세포에 손상된 곳이 이미 있었다 라는 설명이 추가됩니다. 그 다음의 메커니즘은 앞서의 것과 같습니다. 고혈압으로 혈관 손상이 더욱 심해지고 이 상처에 LDL 콜레스테롤이 파고들어 뭉친다 라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 위험인자의 염증이 추가됩니다. 대체로 원인 모를 염증이 혈관에 있었다 라고 설명합니다. 맨발 걷기 하는 우리는 이 염증이 왜 생겼는지를 압니다. 이 내용은 영상 끝부분에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에도 궁금함이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LDL이 염증 부위에 가라앉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앞부분의 두 개는 같습니다. LDL이 혈관 상처에 파고들고 그러면 염증세포가 달려들어 LDL을 잡아먹습니다. 그 염증세포가 혈관 내막을 파고들어가 쌓입니다. 이곳에 다른 노폐물들이 함께 뭉쳐 경화반을 만들고 서로 엉켜 죽처럼 쌓입니다. 시나리오가 상세해졌지만 궁금함은 여전합니다. 첫째는 왜 LDL이 혈관 상처에 쌓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LDL은 겉부분을 물과 친한 단백질로 코팅한 콜레스테롤 운반체입니다. 그래서 물에 녹습니다. 이것은 물에 녹지 않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혈관을 통해 기관이나 조직까지 운반하기 위한 우리 몸의 지혜입니다. LDL은 간에서 만듭니다. 간은 여기에 콜레스테롤을 담아 혈관으로 보냅니다. LDL은 피에 녹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혈액 밖으로 뛰쳐나가 혈관 상처에 쌓일 까닭이 없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나오는 염증세포는 큰 포식세포, 즉 대식세포입니다. 큰 포식세포가 LDL 콜레스테롤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면 거품 덩어리가 되어 죽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로 만땡이 된 큰 포식세포를 거품세포라고 합니다. 문제는 뜬금없이 왜 큰 포식세포가 멀쩡한 LDL을 잡아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LDL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혈관 상처에 쌓인다는 설명도 이상하지만 그 LDL을 큰 포식세포가 잡아먹는다 라는 것은 더 이상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LDL이 혈관 상처에 쌓일 까닭도 없고 더구나 큰 포식세포가 LDL을 잡아먹을 수도 없습니다. 아니, 잡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간이 무서워서 어떻게 LDL을 혈관으로 보내겠습니까? 그럼 왜 큰 포식세포가 LDL을 잡아먹을까요? 까닭이 있습니다. LDL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다음 시나리오에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혈관 내피세포가 염증으로 손상됩니다. 고혈압 때문에 내피세포 손상이 심해집니다. 이때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일이 생깁니다. 산화라는 말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큰 포식세포가 산화된 LDL을 이물질로 생각해 잡아먹습니다. 큰 포식세포가 LDL을 잔뜩 먹고 그곳에 죽어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다른 노폐물이 쌓여 경화반을 만듭니다. 콜레스테롤을 잔뜩 먹고 죽은 큰 포식세포를 거품세포라고 하기도 하고 염증세포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현대의학은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는 방법은 말하지 않습니다. 비타민C를 신봉하는 일부 의사들이 이 지점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타민C를 충분히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 비타민C가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동맥경화는 오지 않는다 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주류 의학계가 이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심장내과 의사들은 이 부분을 노화로 퉁칩니다. 그래서 이들은 노화를 위험인자 중 하나로 추구합니다. 대체로 현대의학에서는 LDL 산화를 노화로 설명합니다. 간혹 활성산소도 언급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활성산소를 노화의 한 현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 혈관 건강 위험인자로 꼽는 것에는 유전,
또는 가족력, 비만, 운동 부족, 나쁜 스트레스, 그리고 A형 성격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A형 성격은 혈액형 A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이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를 아주 잘 설명한 영상이 있어 잠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의학 정보를 상세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주는 닥터 딩유라는 의사 선생님의 약 4년 전 영상입니다. 저는 닥터 딩유 선생님의 영상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축상동맥경화 생기는 과정을 한 장으로 표현해 보면 여기 흰 부분이 동맥혈관 안쪽에 피가 흐르는 공간이고요. 여기로 피가 흐르고 여기가 피와 만나는 혈관의 첫 번째 세포인 내피세포 1층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 백혈구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틈이 벌어지면서 그 안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들어오게 되고 그 손상된 내피세포의 안으로 백혈구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활성산소, 프리 라디칼이 LDL 콜레스테롤을 산화를 시켜요. 그래서 산화된 LDL이 생기고 이 산화된 LDL을 백혈구가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많이 잡아먹으면 안에 비뇨거품처럼 노란 콜레스테롤이 꽉 차기 때문에 이거를 거품세포라고 해요. 이 거품세포는 굉장히 강한 염증성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죽으면 또 다른 백혈구가 또 잡아먹고 막 터지고 난리가 납니다. 여기서 또 염증 물질이 막 뿜어져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세포의 무덤이 죽처럼 돼서 거기에 칼슘과 2층에 해당하는 혈관 근육세포가 올라와서 큰 덩어리를 만들어요. 이게 바로 플라크입니다. 그래서 플라크 표면 여기에 혈소판들이 달라붙어서 혈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혈전이 날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가 터지면서 이렇게 100% 다 막힐 수도 있고 날아가든 터지든 100% 막히게 되면 죽거나 후유증이 남는 거예요. 이 영상은 더보기에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현대의학의 동맥경화 발생 메커니즘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혈관 내피세포 염증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LDL 산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활성산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 그리고 이에 맞서는 우리 몸의 환원 메커니즘, 환원에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활성산소종, 활성산소종은 라디칼을 만드는 라디칼 발생 메커니즘의 핵심 개념으로 라디칼이 퍼져나가는 연쇄 반응의 주범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에 설명되어 있으니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없고 지루하지만 맨발 걷기가 왜 병을 고칠 수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어떻게 망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주류 의학계에서 빠뜨리고 있는 활성산소와 산화라는 내용을 추가해서 동맥경화가 생기는 메커니즘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활성산소가 혈관 내피세포를 산화시킵니다. 산화입니다. 손상이 아니고요.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대사 활동을 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혈관 내피세포는 산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내피세포가 산화되었다 라는 말은 내피세포가 활성산소종, 즉 라디칼이 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산화된 내피세포가 제때 환원되지 못하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즉 염증이 되거나 암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이 두 개 나오는데요. 바로 환원이라는 말과 활성산소종이라는 말입니다. 영상이 길어져서 부득이 이후의 설명을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활성산소에 의한 내피세포의 산화와 LDL의 산화를 이해하면 동맥경화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이 보다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동맥경화를 방어하고 치료하는 방법에도 새로운 생각이 열립니다. 동맥경화의 원인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을 먹기 전에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십시오. 이번 영상은 현대의학에서 동맥경화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동맥경화 발생 메커니즘을 공부하면서 이분들이 말하지 않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활성산소와 동맥경화의 관계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빼오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저는 동맥경화 발생 메커니즘에 활성산소 메커니즘을 집어넣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생겼습니다. 동맥경화는 활성산소만 제대로 막으면 나빠지는 것을 상당히 막을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맨발로 땅을 밟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귀하고 귀한 시간을 많이 써야 할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공짜가 아닙니다. 다음 영상은 활성산소와 동맥경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주 영상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산화와 환원, 활성산소, 항산화 메커니즘 등의 영상들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